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 작업 환경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을 텐데요. 최신 버전인 CC 버전과 예전 버전인 CS 버전의 경우에는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여요. 최신 버전에서의 에센셜 상태는 도구들이 모두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도구를 찾아줘야 되고요. 위쪽에 옵션이라든지 숨은 패널들 따로 불러내셔야 되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에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숨김없이 모든 도구들이 다 나오고요. 위쪽에도 옵션 바가 펼쳐집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예전 버전에서의 패널들도 다 보이고요. 창들을 여러분은 넓게 쓸 거니까 이렇게 현재 최신 버전에서 나와 있는 프로퍼티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프로퍼티 속성 창은 닫겠습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환경 말고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설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제일 아래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고요. 아무거나 선택해서 창을 하나 띄우도록 할게요. 제너럴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환경을 맞춰가실 수 있을 텐데 문제를 푸는 동안에 맞춰볼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제너럴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툴팁 선택을 해주시면 여러분이 도구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이름이 뭡니다 라고 간략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것까지 켜져 있으면 커다랗게 영상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자리를 좀 차지해서 귀찮아요. 리치 툴팁은 꺼주시기를 권합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가 보일 텐데 여기에서 보이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맞춰주셔야 될 테고요. 선이나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포인트 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선들이 좀 잘 보이는 색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비되는 색상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 가이드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개체를 선택했을 때 그 중심이 여기입니다 라든지 선의 끝자락인 저깁니다 라고 알아서 포인트들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이동할 때 그 거리값 같은 것들도 다 자동으로 측정을 해줍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에 가서 만나는 CC 버전이 최신 버전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CC 버전도 매년마다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 시험장에는 2018 버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최신 버전인 2026 버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버전에는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켜져 있으면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면서 오브젝트를 가리켰었는데요. 요게 또 쫓아다니는 게 귀찮아서 이 친구는 웬만하면 메저먼트 레이블 꺼주시기를 권하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밝은 거, 어두운 거, 브라이트니스 조절 가능하니까 본인이 보기 편한 밝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문제지를 따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이라는 걸 꺼둘 거지만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쓸 거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체크하고 작업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네요.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 거고요. New라고 하면 새로운 파일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오른쪽에 있는 파일의 이름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수험 번호 넣어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어주시고 첫 번째다 라고 선택하겠습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에 80mm 맞춰주세요. 아래쪽에 옵션들은 크게 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출력 형태에 보시면 눈금자가 있으니까요.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눈금자 룰러라고 체크하시면 쇼 룰러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금자가 주변에 보일 거고요.
문제에서는 색상 제시가 되어 있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와치에서 색상 활용하시면 되겠지만 필요한 색상이 똑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따로 모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죠. 뉴 그룹이라고 해서 이름까지는 주지 않을게요. 그대로 오케이 하면 그룹 하나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색깔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눌러주시면 CMYK 값을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M60에 Y90이라고 했으니까 M60 탭키 눌러가면서 Y90 더 이상 설정할 게 없으니까 엔터 쳐서 마무리. 색상 들어간 거 보이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입력하세요. 색상들 중에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아이는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호박의 얼굴 보면 짙은 색깔과 옅은 색깔로 그라데이션 되어 있네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거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깜장 하양 색깔 콩 찍으시면 아래쪽에 색깔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CMYK 다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로 바꿔주시면 돼요. 값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라디언트는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다 그대로 보관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여러 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미리 만들어 놨던 스와치 패널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될 거예요. 그라디언트 색상 질질질 끌고 내가 뽑아놨던 색깔에다가 옆에 척 갖다 놓으면 됩니다. 혹시라도 버전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놨던 그룹 안에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색깔 옆에다가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필요한 색상을 다 뽑았으면 가장 뒤쪽에 배경이 되는 친구들 먼저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에 필요한지 가이드를 좀 뽑아놓고 이 범위 안에다가 제작해야겠다라고 대충의 위치 잡아주시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한 번 더 드래그해서 이쯤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충의 위치 잡아줬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 그릴 거고요. 색상은 뽑아 놓은 거 적용하면 되겠죠. 테두리는 필요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짝대기. 같은 간격으로 작은 동그라미가 있네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오브젝트에서 패스, 옵셋 패스라고 간격을 축소시킬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고 프리뷰로 깜빡깜빡 해보세요. 어느 정도 줄 건지는 각자 가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 마이너스 6이라고 줄 거예요. 색깔값 맞춰주면 되겠죠? 뒤에 성에 대해서 꼭 안쪽에다가 맞출 필요가 없네요. 삐죽삐죽 삐져나간 친구들도 있고요. 태극 모양처럼 출렁거리는 친구는 따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 이용해서 시작점은 여기,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밖으로 삐져나가도 괜찮아요. 클리핑 마스크로 주변 정리해버리면 되니까요. 커다란 동그라미 컨트롤 C 복사해서 이 친구는 컨트롤 F라고 붙이면 한 겹 위로 붙었습니다. 하지만 맨 위에 뚜껑처럼 덮어져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세요.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뚜껑처럼 덮였죠. 이만큼이라고 싹 다 잡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라고 적용을 하시면 그만큼만 잘리워 보입니다. 나머지들은 그 위에 건물들을 쌓으시면 되겠네요. 삼각형의 경우에는 양쪽 끝단에 있는 점 한 군데에 모아주시면 되겠죠. 배경으로 깔려있는 주황색의 원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잠궈버리겠습니다. 너네들이라고 싹 다 잡아가지고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주세요. 셀렉션. 더 이상 선택되지 않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점만이라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할 거고요.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에버리지라고 모아주시면 오케이 했을 때 가운데로 뿅 하고 모입니다.
일부분만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모든 아이들은 한꺼번에 합체하시면 좋겠죠? 여러 개의 개체들을 한꺼번에 합체하려면 패스파인더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패스파인더를 찾아서 꺼내주세요. 합체하겠다라고 유나이트라면 한 덩어리를 합쳐질 거고요. 이 위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색상을 다르게 주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코너 위젯이 있는데 최신 버전이 아닐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 만들어서 잘라주시거나 원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코너 위젯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이라고 드래그해서 조절 가능하겠죠? 한 친구만 필요하니까 너만이라고 색깔이 혼자 다른 아이를 잘 찾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쭉 줄여줄게요. 모든 아이들을 다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이번엔 빼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프론트 구멍이 뻥 뚫렸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구멍 뚫려서 위치를 바꿔봐도 제대로 잘 보이고 있죠? 유령을 그 위에다 날려보도록 할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그릴 거예요. 이 유령의 경우에는 흰 색깔 넣어주시고 뒤쪽에 투명도가 있다라고 60% 되어 있네요. 유령의 팔이나 꼬리 부분은 굳이 펜 도구 이용할 필요 없이 빠르게 연필 이용하겠습니다.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보입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꾸불꾸불 그려주세요.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줄 부분이 있다면 이 친구는 리플렉트, 로테이트를 꾹 누르면 리플렉트 보이시죠? 중심은 이 유령의 가운데라고 알트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이만큼은 또 한 덩어리로 묶어 버릴게요. 그리고 투명도를 줄 거니까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로 가셔도 되고요. 위쪽에 있는 오파시티 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60%라고 하면 뒤쪽이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초록색으로 줄무늬는 동그라미 얹어 줄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해서 이 친구는 윤곽선만 남겨 보겠습니다. 요만큼 선이 지나가도록 잘라주면 되겠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점 지워버릴 거고요. 분리해주는 선, 얘를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선들과 꽃갈 모자 같이 선택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그럼 조각조각 분리가 될 겁니다. 얘만 색깔 초록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호박의 전체 몸통은 그라디언트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려지고 있어요. 방향성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 방향을 앵글값 조절하셔도 되겠지만 그라디언트 도구를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들면 이렇게 방향이 보이죠.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해 보시고요.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해 보시면 원하는 방향 보일 거예요. 이 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핸들 적당히 조절하시고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핸들 당겨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볼록볼록한 느낌은 따로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클릭 쭉 당겨서 곡선 핸들의 방향을 달리 줄 거니까 앵커 포인트는 콕 찍어서 자르시면 핸들 방향이 꺾이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다시 핸들 잘라버릴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을 뒤집어 볼까요? 그라디언트 도구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라고 방향을 바꿔주시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겠네요. 리플렉트 툴 이용할 거고요. 원의 중심선, 앵커 포인트, 알트 클릭. 거울처럼 반사가 되죠. 카피. 폴리곤 툴을 이용해서 삼각형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육각형이 만들어지면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방향키 눌러서 삼각형이 될 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쉬프트 누르시면 무조건 삐뚤거리지 않고 땅에다 발을 딛고 있습니다. 삼각형 평평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모양 반만 그려줄게요. 얘도 역시 리플렉트 반사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를 기준으로 라고 알트 클릭 리본을 그릴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선에 대해서 흰색이고 두께값이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의 색깔 맞춰줄 거고요. 선의 두께값도 스트로크 가시면 선의 두께값이 기본적으로 1 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언급 안 했을지라도 점선으로 보이니까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쇼 옵션이라고 옵션을 보시고 점선으로 하겠다라고 대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점선의 길이가 너무 멀죠. 대시 값이 12라고 되어 있는데 좀 촘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3이라고 엔터 쳐보면 훨씬 촘촘하게 만들어지는군요. 알트 드래그해서 역시 복사할 거예요. 리본 뾰족한 부분은 점이 좀 추가됐으면 좋겠죠. 펜툴 꾹 누르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있어요. 이쯤에다 점을 추가하겠다라고 콕 찍었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점을 당겨주시면 리본 만들어질 거예요. 색상 맞춰줍니다. 나머지 어두운 부분은 펜독으로 메꿔주세요. 펜툴 이용해서 끝자락 끝자락 맞춰서 반쪽을 잘 만들었으면 얘도 역시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리플렉트 반사. 센터라고 위치 잡히면 알트 클릭.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하시면 되겠죠? 순서는 맨 뒤로 뺍니다. 순서를 맨 뒤로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단계씩 뒤로 보낼 때 단축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컨트롤 뒤로 가세요라고 하는 열려라 네모가로 요거 뒤로 가세요 이렇게 보이죠? 네모가로 이용해서 앞뒤로 배치를 해주세요.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까요? 글자에 대해서 에이리얼의 레귤러 20이라고 색깔값까지 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글자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캐릭터에서 글꼴 에이리얼. 여기에 거미줄 같은 선도 펜도구 이용해서 제작해 주시면 되겠네요. 펜툴 들었고요. 선만 있습니다. 라고 바꾸시고 선의 색깔 흰색.
점선이니까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체크를 해서 점선 확인하시고요. 같은 간격으로 줄어드는 거라면 오브젝트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될 텐데요. 같은 간격이 아니라 약간 비율만 줄어든 것 같아요. 캔슬, 스케일 툴 이용해서 조절할 때 그 선의 중심 그대로 갈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따로 뜹니다. "얼마나 줄여드릴까요?" 라고 했을 때 프리뷰 보시면서 "요 정도 줄어들 거야." 라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둘 거고 카피할 겁니다.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파일을 저장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이드라인은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 놓은 거니까 가이드라인은 지워 주시는 게 좋아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우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시험장에서는 GTQ 안에다가 저장하셔야 돼요. 파일의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160에 120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다시 주셔야 되겠죠? 수험 번호 줄 거고요. 본인의 이름 줄 거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맞아요. 다만 크기가 160에 120이라고 바뀌었어요. 크리에이트. 여기도 눈금자가 보이니까 뷰에서 눈금자 룰러스라고 켜줄 수 있겠죠. 단축키 컨트롤 R 누르시면 바로 꺼내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게 좀 많죠. 패턴을 등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패턴거리가 되는 요 박쥐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겠죠.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고 60 정도 한 번 더 드래그해서 120 정도 여기 벗어나지 않게 그리겠다라고 대충의 윤곽만 잡아주시면 돼요. 필요한 색상 스와치에서 그룹을 만들 거고요. 그룹의 이름은 따로 주진 않겠습니다. 색깔 추가하도록 하죠. 일립스 이용해서 박쥐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박쥐의 입은 반만 필요하죠. 일부분 지울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거라고 해서 딜리트 지워주면 입 반만 남죠. 날개는 요만큼 동그라미 합체를 할 거고요. 다시 여기에서 동그랗게 뺄 겁니다. 색깔을 아예 다른 색깔로 바꿔서 가리는 부분 요렇게 뺄 거다라고 범위를 보십시오. 요만큼 뺄 거다라고 이 노랑만큼만 빠지면 날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정도 느낌으로 빼겠습니다. 베스파인더에서 뺄 거다라고 마이너스 프론트 반을 잘 그렸으면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게요. 요거 하고 귀 쉬프트 눌러가면서 반사시킬 것들 선택합니다. 거울처럼 반사시키실 때 중심점 어디인지 알트 클릭 거울처럼 반사가 됐는지 잘 확인하시고 카피 얘네들은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까요? 오른쪽 버튼 그룹 묶어 놓으시면 선택하기가 좋겠죠. 요거는 패턴으로도 등록을 할 겁니다. 가이드라인은 좀 번잡스러우니까 뷰에서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클리어 가이드. 박쥐를 잘 선택해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어 주겠다. 메이크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요렇게 하나씩 하나씩 엇갈려 있는 거 배치가 돼야 되겠군요. 그리드 형태가 아니라 브릭이라고 해서 벽돌처럼 어긋나게 쌓아 주시면 되겠고요. 사이가 살짝살짝 벌어져 있죠. 요런 친구들 간격도 조절 가능합니다. 브릭 바이 로우와 브릭 바이 컬럼 그리고 여기에서 육각형 헥사 모드도 있으니까요. 보시고 가장 비슷한 거 골라 주시면 되겠네요.
사이사이를 간격 전 현재 윕스 폭을 54로 잡혀 있는 거 70으로 좀 바꿔 볼게요. 그러면 멀리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높이는 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링크를 풀어서 하이트 높이는 작게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 높이는 멀리 가지 않았고 양쪽 너비만 멀리 간 형태. 출력 형태를 보시고서 숫자 값은 각자 정해 주시면 돼요. 이름을 주겠습니다. 배트맨.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패턴 옆에 내가 만든 패턴이 하나 더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령 캐릭터도 제작을 할게요. 필요한 색상들 먼저 뽑아 놓겠습니다. 화살표로 표시된 거는 그라디언트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색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색상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CMYK 값에 맞춰주세요. 이렇게 무작위적인 아이들은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펜도구 어려우신 분들은 연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펜슬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겠고요. 색깔 뽑아 놓은 거 적용하시면 될 텐데 동글동글하게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 타입을 동그랗게라고 레디얼로 바꿔주겠습니다. 퍼지는 정도 슬라이더 이용해서 조절 가능해요. 스포이드 도구 이용해서 얘랑 비슷합니다 라고 색깔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너는 이라고 개체 선택하시고 스포이드 도구 이용해서 얘랑 같아 라고 표현하면 색깔이 비슷하게 들어가죠. 시간이 부족하실 때는 펜툴 이용하시기보다는 연필이나 지우개 이용해서 빠르게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칼 이용해서 잘라보도록 할까요? 모자 선택했고요. 지우개도 꾹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여요. 쌍둥하고 자르겠다라고 바로 지나갔습니다. 색깔 지정할게요. 초코바는 큰 거 하나 그리고 복사해서 작은 거 적용하면 되겠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만들 거고요. 한꺼번에 합치겠습니다. 유나이트 합체 일부분만 다이렉트 셀렉션 요거 점 그리고 저거 점이라고 해서 쭉 당겨 주시면 초코바의 모서리 부분 정리가 좀 되죠. 흘러내리고 있는 부분은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겠지만 연필 이용해서 작업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것조차 어렵다면 물방울 도구 이용해서 사용해 보세요. 물방울 브러쉬,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사각형의 대가로 이용해서 브러쉬의 크기 적당히 주시고요. 색깔 초콜릿색 이용해서 그려주세요. 요만큼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아이를 같이 붙잡고 패스파인더로 나눠주세요. 디바이드 나누기.
불필요한 부분들은 삐져나간 거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선도 만들어서 분리를 해 주시면 되겠죠. 선 도구 이용해서 직선 그려 줄 거고요. 지그재그 이펙트에서 보시면 디스톨트 구겨 주겠다. 지그재그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선만 필요한데 하얀색 채운 끝까지 보이는군요. 취소. 채우는 건 없어요 라고 해서 선만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이펙트, 디스톨트, 지그재그, 사이즈 조절하시고 개수 많이 하겠다라고 촘촘하게 주세요.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단추 눌러 주시고요. 실제로는 여기에서 보이는 게 일직선이에요. 효과만 지그재그로 준 거기 때문에 이 아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오브젝트 확장시켜 주겠습니다. expand appearance라고 하시면 이제 실제로 지그재그 선으로 인식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요거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옆쪽에다가도 복사해 놓으시고요. 같이 잡으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또 나눠 주겠습니다. 디바이드. 불필요한 것들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요쪽 면 필요 없어요. 딜리트. 저쪽 면도 필요 없어요. 딜리트. 지울 것들 지워 주세요. 유령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캐릭터 만들어 놓은 친구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너 이리 와." 라고 알트 드래그. 순서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오세요.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제자리에서 반사시킬 때 특별히 각도가 불필요하다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스폼 여기에 있는 리플렉트 쓰셔도 돼요.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되죠. 이 분홍만큼만 삐져나간 것들 유령 잘라주고 싶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문제에서도 과자 봉지 클리핑 마스크 적용했다라고 하죠.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 요만큼 바깥으로 삐져나간 유령들만 처리하면 되겠죠. 전체가 아니니까 그룹을 풀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주황색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붙이면 한 장 더 생겼습니다. 바로 윗면에 하나 더 생겼어요. 제일 위에 뚜껑처럼 덮어져야 되니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맨 앞으로 덮어질 거고요. 요거하고 유령들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삐져나간 부분들이 정리가 되죠. 글자에 대해서 타임뉴 로만 볼드 맞춰주겠습니다. 초콜릿을 보시면 아래쪽에 스트로크 선의 두께값과 색깔값 들어있는데요. 깜장색에 2포인트라고 했어요. 여기 지나가는 점선들 보이나요? 요거 얘기하는 것 같죠?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그릴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라인을 쭉 그려줬고요. 그 선에 대한 스트로크 2포인트다 라고 했습니다. 점선으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스트로크 패널에 옵션 보여주세요. 쇼 옵션이라고 하면 점선입니다라고 대시드 체크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 점선에 대해서 대시값을 0이라고 줄 거예요. 그리고 간격을 3이라고 줘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가느다랗게 선이 있는 듯 없는 듯 보이죠? 선의 두께값을 조금 더 두껍게 줘볼까요? 0.5라고 하면 눈에 좀 보이나요? 요런 식으로 선을 가늘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간격이 조금 더 촘촘했으면 좋겠다. 갭의 값을 2라고 바꿔 볼게요. 값을 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걸 확인하시고요. 어느 정도의 느낌을 줄 건지는 각자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초콜릿 잘 만들었으니까 얘는 복사해서 쓸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를 쉬프트 눌러가면서 살짝 조절할 거고요. 글씨는 필요 없어서 지울게요.
이만큼에 대해서 이펙트, 드랍 섀도우, 그림자 조라라고 했네요. 한꺼번에 같이 싹 다 묶어서 그룹으로 묶을게요. 오른쪽 버튼 그룹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이펙트 효과 줄 겁니다. 스타일라이즈 해보시면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자 효과 줄 수 있을 거고요. 출력 형태처럼 그 농도와 거리값을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지정하시면 돼요. 이 정도 느낌이죠? 그럼 가방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펜 도구 이용해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에 분리되어 있는 선들은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주세요. 너네들이라고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줍니다.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그룹을 풀어줄게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 그러면 따로따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해서 편집 가능하니까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만큼은 구멍으로 빼시면 되겠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뒤쪽에 회색으로 있는 친구는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하나 더 복사를 할게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붙입니다. 색깔을 회색 뽑아 놓은 걸로 적용을 할 거고요.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요 아이는 스케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쉬어 툴 보입니다. 기울여 주는 기능이에요. 중심을 요 끝자락으로 잡고 알트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기울여 줄 건지 보세요. 너무 많이 기울었나요? 요거는 각도를 살짝 조절하시면 됩니다. 맨 뒤로 뺄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불필요한 부분들은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박쥐 모양을 패턴으로 더 씌우겠습니다. 주황색 컨트롤 C 복사해서 얘도 역시 컨트롤 F 붙일 거고요. 위쪽에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그 아이는 앞서서 패턴으로 등록했던 배트맨 적용을 하겠습니다. 박쥐가 너무 크게 들어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스케일 툴 선택을 하시고요. 요 중심 기준으로 해서 크기 줄일 거다 불만 없으니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에 대한 옵션만 바꿔줄게요. 30이라고 프리뷰로 보니까 크기는 적당한데 오브젝트까지 줄어들면 안 되겠네요. 패턴만 줄어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크기 얼추 비슷하죠? 조금 더 줄여볼까요? 25.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각도를 줄이기 위해서 로테이트 툴도 콩 찍어줍니다. 중심은 요 가방의 중심 불만 없어요. 로테이트 툴도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 띄울 거고요. 각도 적당히 조절합시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어요. 글씨 얹어주도록 할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저의 가방이 조금 작은가 봐요. 둥글둥글하게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한 게 있군요. 붓을 들게요. 페인트, 브러쉬. 만들어 놓은 요 빙글빙글이 브러쉬 패널로 가시고요. 차콜 펜슬 똑같은 아이가 없군요.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왼쪽 구석에 있는 라이브러리.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클릭해서 창을 띄울 거고요. 오른쪽으로 차근차근 가면서 찾도록 하죠.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죠? 차콜 펜슬이라고 똑같은 이름 찾으시면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선의 두께 값은 1포인트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그리고 배치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글씨가 언제 바뀌었죠? 자, 색깔 바꿀게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이름 확인하시고 저장해서 옵션 뜨면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지 사이즈가 210에 297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파일의 이름 다시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을 겁니다. 세 번째 문제니까 3.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210에 297. 역시 눈금자가 켜져 있어야겠죠.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바로 불러올 수 있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그릴 게 더더더 많은데 심볼 등록하는 거 일단 심볼 먼저 제작을 해서 등록을 해놓고 배경 깔아서 하나씩 하나씩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 뽑아주도록 할게요. 심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크기로 배치가 될 건지 가늠하셔서 대충의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게 그리거나 너무 작게 그리면 나중에 배치할 때 좀 힘드니까요. 얼추 비슷하게 이 정도의 크기로 그리면 되겠다라고 가늠하셔서 작업을 하세요. 가이드란을 뽑아서 이 안에다가 작업하겠습니다. 날개의 경우에는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겠지만 연필 이용해서 자유롭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싹 다 잡으시되 얼굴 뺄 거예요. 쉬프트 얼굴, 입술도 뺄 겁니다. 쉬프트 입술.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남죠. 반사시킬게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리플렉트 보입니다.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알트 누르시고요. 프리뷰 보시면서 위치 파악하세요. 카피. 만들어 놓은 박쥐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요. 심볼 패널 봐주세요. 기존에 있던 심볼들 보이시죠? 거기다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심볼의 이름 큐트 배트 OK 단추 누르면 심볼 등록이 끝났어요. 이 친구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지우도록 하죠. 배경으로 깔아줄 건데 메쉬 도구 이용할 겁니다. 메쉬에 대해서 지시가 되어 있죠. 메쉬의 크기가 210에 297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 겁니다. 렉탱글 툴 이용하시되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210에 297이라고 커다란 사각형 만들어 줬고요. 용지에다가 똑같이 배치를 했습니다. 색상 뽑아서 적용을 할게요.
전체 배경은 짙은 주황색이죠. 가운데 부분이 좀 밝게 퍼져나가니까 메쉬 툴 이용해서 이쯤이라고 클릭하시면 그 부분만 밝은 색깔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드래그해서 이 부분만이라고 위치 수정도 가능합니다. 조금 더 밝은 부분 하나 더 필요하면 메쉬 도구 이용해서 점을 하나 추가시켜 주면 돼요. 이쯤이라고.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죠? 얘는 이라고 선택하고 오브젝트를 잠가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그 위쪽에다가 블렌드 툴 이용해서 곡선 지나가게 해줄 거예요. 곡선 이용할 때는 펜 툴 작업하셔도 되겠지만 커버처 툴 이용하시면 무조건 곡선이 되죠. 블렌드에서도 색깔 두 가지, 옐로우와 화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색깔 뽑아 놓을게요. 커버처 툴 이용할 거고요. 선을 클릭하면 무조건 곡선 만들어질 거예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노란색의 경우에는 두께값이 315군요. 스트로크 3이라고 두께값을 적용하도록 하죠. 이번엔 흰색 그려줄게요. 커버처 툴 이용해서 시작점 클릭.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색깔 지정하시면 되겠죠. 두께값은 1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 서로 다른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블렌드 이용해서 작업할 때에 단계가 15단계라고 하니까 그 단계는 꼭 맞춰 주셔야 합니다. 블렌드 도구 들었고요. 시작하는 점 여기, 끝나는 점은 여기라고 색깔로 블렌딩이 됐는데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면 옵션 바꾸실 수 있을 거예요. 컬러가 아니라 스텝, 단계를 15단계로 해다오 라고 프리뷰 보시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아래쪽에 공동묘지인가요? 언덕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배경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뽑아야 되겠죠? 요만큼을 한꺼번에 패스파인더에서 합체할 거고요. 그라데이션 된 건 위에서 아래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됐네요. 요 아이를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게요. 위에서 아래로 두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역시 일립스 이용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두 번째 겹으로 된 것들도 패스파인더에서 합쳐 줄게요.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죠? 나무의 경우에도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연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무의 줄기를 만드실 때에 커다랗게 하나 기둥 만들어 줬고요.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두께값을 두껍게 주세요. 거기에서 프로파일 가시면 끝자락만 뾰족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께값을 두껍게 표현해 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 위에다가 심볼로 등록했던 큐트 배트라고 하는 박쥐 얹어주도록 할게요. 심볼 내가 만들었던 친구 여기 있죠.
스프레이로 뿌려주겠습니다. 심볼 스프레이. 뿌려주고 난 다음에 편집이 좀 필요하니까 도구를 아예 꺼내 놓도록 할게요. 불필요한 아이들은 Alt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시면 더 줄어들어요. 너무 많이 뿌려졌다 싶으시면 Alt 눌러서 빼주십시오. 쉬프터 이용하시면 원하는 위치 수정 가능하고요. 사이저 이용하면 크기 조절 가능합니다. 클릭하면 커지죠. 반대로 하려면 Alt 클릭해서 작게 줄여줍니다. 스피너 이용해서 방향도 조절할게요. 살짝 불투명한 친구들은 스크리너 이용해서 콩콩 찍어주면 흐리멍텅해질 거고요. 너무 흐려졌다 싶으면 역시 Alt 눌러서 다시 살려주세요. 심볼에 염색도 되어 있군요. 초록색으로 빨강색으로 물들어 있는 친구들 선택을 하시고요. 염색을 해줄 거니까 픽 컬러부터 빨강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염색기 스테이너 이용해서 콕콕콕 찍어주시면 빨갛게 물들 거예요. 초록색으로 바꿔서 꼭꼭꼭 찍으면 초록색으로 물듭니다. 뒤쪽이 좀 비쳐 보이니까 얘네들도 투명하게 스크리너 이용해서 살짝 눌러줄게요. 이제 이 위에다가 캐릭터 얹어주고 글씨를 얹어주면 될 텐데요. 선택되지 않도록 모두 잠궈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글자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드라큘라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엔벨롭 디스톨트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대로 타임뉴 로만, 볼드에 70, 색깔 값도 다 맞춰주시고요. 꾸겨주는 작업을 그 이후에 해주도록 할게요. 펜도구 이용해서 시작해 볼게요. 반만 그리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살짝 구겨져 있으니까요. 꾸깃꾸깃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반을 잘 그렸으니까 반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트, 반사, 중심점 Alt,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반사되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카피. 두 개를 합체해 주셔야 되겠죠? 요렇게 위에 얹어진 친구만큼 글씨가 구겨질 거다라는 거예요. 얘랑 두 개 같이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에서 엔벨롭 디스톨트, 맥 위드, 탑 오브젝트라고 하면 글자가 살짝 구겨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그냥 쓰면 되겠군요. 브러쉬가 쓱 하고 햇님 브러쉬 지나가는 것도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그려줄게요. 브러쉬 패널 가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 햇님 브러쉬가 바로 안 보이면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왼쪽 구석에 있는 라이브러리 어디에 들어있는지 모르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해서 창을 열어 놓으시고요. 하나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햇님 브러쉬에 대해서도 1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트로크 크기 맞춰 주셔야 되고요. 메인 캐릭터만 작업하면 되겠네요. 몽땅 다 잠그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주세요. 가이드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거다 정도 위치 잡아주시고요.
선에 대해서 두께값이 2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보이는 건 요 머리 하얀색 부분 요거 같죠? 선의 두께값을 스트로크에서 이만큼 줄 거고요. 살짝 둥글둥글하게 캡을 씌워 주겠습니다. 캐릭터 제작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펙트에서 드랍 섀도우 주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만큼이라고 캐릭터 제작한 것들 한꺼번에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어 주세요.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 있을 거고요. 출력 선택 보시고 비슷하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마지막 글씨 얹겠습니다. 기묘한이라고 하는 글자도 역시 엔벨롭 디스토트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고요. 글자 선택한 상태에서 엔벨롭 꿀렁거리는 거 플래그 호리젠탈인지 버티컬인지 그리고 밴드 값에 따라서 꿀렁거림이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업이 다 끝났고요.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줬습니다. 주변 정리를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 정리하세요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사각형 만들어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할게요. 사이즈 210에 297이라고 만들어줬고요. 우리의 아트보드 사이즈에 딱 맞게 배치하겠습니다. 잠겨져 있는 아이들은 클리핑 마스크가 되지 않으니까요. 언락 올이라고 해서 잠금은 다 풀어주시고요. 몽땅 다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왼쪽 상단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이름 꼭 확인을 해주세요. 경로와 이름이 잘못되면 파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저장 단추 눌러서 마무리했습니다. 작업하실 때 펜도구 작업하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연필이나 브러쉬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전체적인 완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